네이버 쿠팡에서 주문만 해봤지 온라인 판매를 해서 돈 벌 생각을 전혀 못했던 제가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월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지금은 월 매출 3억 7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천만 원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참고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판매 경험이 거의 없었고 또 어떻게 해야 판매가 되는지 정말 1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문과 출신에다가 컴퓨터도 잘 못해서 엑셀도 못했고요. 속도도 남들보다 엄청 느리고 엄청 버벅댔습니다. 이랬던 제가 어떻게 온라인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천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 알바만 몇 년간 하던 20대 중반 청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하루 매출이 무려 4,200만 원을 달성하고 또 온라인 셀러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성과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분이 2주 만에 2,800만 원. 사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컴퓨터 한 대로 손가락만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이 사업이 뭔지, 제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또 미국 유학을 가서 상위 20위 안에 드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글로벌 기업에 취직해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고 나름 성과도 좋고 인정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지만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미국 경영대학원 즉 MBA를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막 줄여가면서 입학시험 또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엔 MBA 합격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더 인정받으려고요.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저는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할 일만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든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자연스레 저는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처음으로 마주한 코로나는 저에게 정말 수많은 생각을 안겨주었는데요. 세상에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월급날만 기다리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면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문과 출신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사실 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건 나도 한번 시작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꿈만 같았던 수천만 원의 매출을 바로 만들 수 있었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이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이 급등하면서 너도 나도 온라인 시장에 막 뛰어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게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에는 약 26만 명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에는 35만 명 그리고 21년에는 46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쟁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열해진 거죠. 판매자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 상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광고비도 더 많이 써야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내 상품을 보러 오고 마케팅 비용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자연스럽게 미리 투자해야 하는 자본금이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광고 마케팅에 쏟아부었는데 그 상품이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예전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초보들에게는 이러한 리스크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업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하는 건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브랜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브랜드 리셀, 브랜드 위탁, 소소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 정도로 검증된 방식이고 무엇보다 쉽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하고 있는 방식이죠. 아무래도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올리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미친 듯한 주문 건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소매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딱 한 가지예요. 기껏 알려준다더니 소소매야? 직접 해본 저로서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굉장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로 매출도 정말 잘 내고 있고 수익도 정말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반응이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소소매를 잘못된 방식으로 제가 아는 노하우를 모른 채 진행해서 실제로 수익을 못 본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분들이 지레짐작으로 겁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내가 등록한 상품이 과연 팔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상품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주문 건수나 매출액을 보고 있으면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방식이 매력적인 건 광고나 마케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브랜드 상품은 그 브랜드를 만든 회사에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광고나 마케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비용을 들여서 그 상품을 알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저렴하게 소싱한 다음 그 상품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온라인 판매 경험이 전혀 없던 저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또 빠르게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업 초보들도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매출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꽤 높은 매출을 내고 있어요. 만약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나 직장인인데 월 200~3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팁들을 영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